뒤에 보이는 그림이 있죠. 적연이라고 합니다. 쌓을 적자와 문지를 연자를 씁니다. 물감을 아크릴 켜켜이 쌓고 흑연을 문질러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사라진 보편의 상태. 앤트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오죠. 미립자, 저기 초미세한 공간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적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세상에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이 사라지면 뭐가 있을까? 몽돌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가에서 발견되는 몽돌. 그 몽돌은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졌겠죠? 수천 년 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지금 내 손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 몽돌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현재부터 새로 시작이라는 거죠. 그것은 존재라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라는 것이고, 인식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와 관계 맺기 전에는 존재가 없었죠. 있었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알았었다가 잊어먹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있었다가 없어진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뒤에 보이는 작품들, 원순위 화가의 작품들은 이러한 철학적인 부분에서 세상을 접근을 합니다. 존재와 비존재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 사이에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때부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부터 아트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보다는 감상자 혹은 수집하는 사람들, 미술 애호인을 위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눈에 든 그림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작품 매입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갤러리스트와 친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샀어요. 어디에 팔죠? 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좀 묘하게 살 곳은 많은데 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기다려야 돼요. 처음 그림을 사시는 분들은요, 당장은 그들과 친해지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게 되고 술 친구 하는 것이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치중 진담이 오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서 많은 정보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화가나 갤러리스트를 지향하거나 화랑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있었다면은 자기보다 더 오랜 시간 숙련된 사람들과 지내놓으세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 정보를 내가 가져야 돼요. 그림 가격에서부터 활동량에서부터 그림을 파는 방법, 시장 동향,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은 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팁이죠. 어떤 그림을 살 것인가? 화랑에 소속되어 있거나 전속된 화가의 작품에 관심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저도 전속 화가가 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친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작품이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전속이나 소속을 하는 거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화랑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예술가의 가치와 방식과 근성과 노력과 기타 등등의 것을 본 다음에 전속이나 소속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작품을 사면은 우선은 믿을만 하죠. 그 화랑미술제 같은 게 열리잖아요. 여러 군데 화랑에 있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커요. 소속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 화랑에 그림을 둡니다. 그 사람들의 그림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소속된 화가도 중요하고요. 되어 있지 않지만 아트페어에서 여러 군데 화랑에 등장되어져 있는 그림을 그린 화가를 주목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림도 중요하죠. 그림으로서 재테크가 되고 그림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림으로 투자함과 동시에 화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화가의 근성을 봐야 됩니다. 예전에 팔당 쪽에 별장을 하시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전체 내부 인테리어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6명의 화가를 작품을 13점을 DP를 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확신성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6명 중에서 2명이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연락이 끊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제가 신뢰를 가지고 저와 함께 돈독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합니다. 화가에 대한 실패죠. 모든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전 이미 성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살 때 갤러리스트와 친해져라. 그들에게 정보가 많다. 어떤 그림을 살 것인가? 화랑이나 아니면 아트페 여러 군데 나온 작품이나 화랑에 소속되어 있거나 전속되어 있는 작품을 관심을 둬라.
나이 상관없이 젊은 갤러리스트와 함께 돈독하게 같이 커가는 방법도 미술 투자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정말로 투자를 원하신다면요, 장식용으로 구매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100만, 200만, 300만 원을 소파 색깔에 맞춰지고 눈에 드는 그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비슷합니다. 재테크와 본전 생각을 하신다면 장식보다는 좀 어색하더라도 밀도감 있는 그러한 그림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술가를 먼저 보라는 거 하고 여러 기타 등등의 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